집단 지성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화예요. 어떤 과학자가 우시장에 구경 갔대요. 소가 거래되는 시장이죠. 우시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콘테스트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우시장에 온 사람들 앞에 황소 한 마리를 앞에다가 놔요. 그러면서 거기 온 분들에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황소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종이에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제출한 종이를 다 모으면 그 중에 실제 황소 몸무게를 정확히 맞춘 사람에게 황소를 아마 경품으로 준 콘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놀라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실제 황소의 몸무게는 1198파운드였는데요. 사람들이 적어낸 숫자를 다 모아서 평균을 냈더니 1197파운드로 굉장히 거의 비슷하네요. 똑같은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죠.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생각하셔야 될 게 우시장의 콘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1197파운드라고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적어낸 숫자를 모아서 평균을 구하면 놀라울 정도로 실제 황소의 몸무게와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집단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작은 실험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기 접속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답을 했으면 하고 적은 질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 몸무게를 예측을 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숫자로. 킬로그램 단위로. 두 번째 질문은 서울시립과학관이 개봉한 후 6월 27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까지 서울시립과학관에 온 누적 관람객 숫자가 몇 명일까라는 걸 여러분이 예측을 해서 적으시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치면 교수님한테로 데이터가 다 모이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그거 모아서 평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짜장면 사건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한두 개만 더 있었어도 그렇죠. 예.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네. 그 얘기가 이후에 보여드릴 제 연구 내용입니다. 네네. 제 연구 주제가 사장님의 짜장면 고집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사장님의 짜장면 고집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된장찌개에 합의할 수는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 잠깐. 제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지 않나? 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뵙고 제 몸무게를 예측하지 못하셔갖고 아마 오늘 잘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저보다 조금 나가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사회과학 저희 교육학 예. 쪽에서도 오지선다형 설문지를 많이 하는데 예, 예. 5번으로 쭉 이렇게 해주시거나 예. 1번으로 쭉 해주시면 그 데이터는 통째로 다 삭제를 시키는 클리닝 작업을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예.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역학에서도 그게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는 그거를 삭제를 하는데 너무 자의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으려고 많이 고민을 하긴 해요. 제가 0이라고 적은 건 지울게요. 네. 0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숫자가 여러분 적어냈을 숫자입니다. 네, 그럼 이걸 모아서 제가 평균을 구할게요. 제 몸무게의 숫자를 다 모아서 평균을 구하면 그게 69kg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과학관의 지금까지의 누적 관람객 수 76만이라고 적으신 거고요. 제 몸무게 평균은 69. 예. 그럼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얘는 오늘 아침에 62.9였습니다. 저를 직접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만 봐서 좀 틀리신 것 같긴 한데요. 그거 다들 아시죠? 화면으로 보면 다 약간 통통해 보이거든요. 예. 그걸 감안하면 맞췄었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울시립관 누적 관람객 수는 지금 이걸 보시면 7.64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플러스 0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76만 4천이 맞습니다. 예, 76만이라고 예측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립과학관의 누적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예. 지금 몇 명인가요? 5년 동안 64만입니다. 아, 예, 64만인데요. 여러분이 적어내신 숫자가 70 몇 만이거든요. 그 사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맞춘 겁니다. 네네네. 그 10만 정도의 오차로 맞춘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설명드린 집단 지성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가 몇 개가 모인 건가요? 사실 26분이 답해 주셨고요. 제가 이런 실험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10,000명도 있고요. 어떤 분은 350만, 1,000만도 한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다양한데 네. 이걸 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네. 숫자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이걸 실험할 때마다 좀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아, 그럼 오늘 네. 제 실제 몸무게는 63인데 여러분 69라고 맞추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찾은 재미있는 사실은 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몸무게는 실제 몸무게보다 10%가 더 나간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참가하신 분들이 저희 그 관람객 누적수도 10% 글쎄 말입니다. 조금 더 오버해서 잡으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예. 분들로. 네. 오늘 아침 제 몸무게 63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심 있던 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라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사장님의 짜장면 고집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사장님을 뺀 다른 모든 분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된장찌개가 짜장면보다는 객관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이 연구를 할 때 제가 사용한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이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사실 처음 창안한 모델은 아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형이에요. 그 모형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제가 된장찌개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화살표를 뻗는 친구는 저한테 짜장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짜장면하고 된장찌개 중에 아마도 된장찌개가 조금 더 나은 의견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된장찌개인데 친구가 짜장면이라고 하면 100% 확률로 친구 의견을 쫓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된장찌개가 더 나은 의견이니까. 그래서 된장찌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짜장면이라고 얘기하면 100%보다 약간 낮은 확률로 짜장면 의견을 쫓아가게 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확률은 80%입니다. 네. 그래서 된장찌개는 친구 의견인 짜장면으로 바꾸는데 그 확률이 80%예요. 20%의 확률로는 된장찌개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짜장면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된장찌개라고 얘기해요. 그럴 땐 된장찌개가 더 나은 의견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100%로 100%, 된장찌개를 쫓아가도록 했어요. 원래 상명하복 구조가 왼쪽에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위에다가 여러 다양한 계층을 넘나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의견 교환을 더 활발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최종 의견에 합의하는지 살펴본 거죠. 스윗 구미님이 오늘 살면서 된장찌개 짜장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나요? 근데 행복하대요.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나옵니다. 된장찌개 얘기. 고승준 님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 보통 몇 개의 데이터가 모여야 하나요? 이거는 사실 딱 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생각보다 적은 숫자도 가능해요. 통계학에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어떤 통계적인 추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오차의 크기가 데이터의 숫자의 스퀘어 루트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개의 데이터를 모았다. 그러면은 에러가 약 1%밖에 안 됩니다. 100개면은 10%죠. 예, 그래서 사실 몇십 개 정도만 돼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때가 꽤 많습니다. 제가 P라는 변수로 이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P가 0이면 완벽한 상명하복 구조고요. P라는 값이 늘어나면 점점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구조로 점점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얻은 최종 결과 그래프예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P가 0이라는 것이 맨 아래 있죠. P가 0인 것에 해당하는 커브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의견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에 합의한 상황이고요. 사람들의 의견값이 1의 값에 가까울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된장찌개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처음 출발할 땐 평균 의견값이 거의 0이에요. 그 의미는 짜장면과 된장찌개를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P가 0이어서 완벽한 상명하복 구조에 해당하는 커브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람들 모두가 다 짜장면에 합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구조에선 사장님의 짜장면 고집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합의하게 돼요.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한편 P를 점점 키워요. 그럼 이제 커브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커브가 P가 1일 때예요. 보라색. 이 커브를 보시면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처음에 짜장면과 된장찌개 의견을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의견값이 1에 가까워지죠. 이때는 사람들이 된장찌개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P를 0인 상황에서 P를 늘려갈 때도 아무리 P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의견 교환을 활발히 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사장님은 계속 짜장면을 고집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은 여전히 어느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사장님은 여전히 짜장면만 고집해요. 그런데도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장님의 의견인 짜장면과 다른 된장찌개의 의견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 연구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결론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상명하복 구조에서 짜장면에 합의할 때까지는 시간이 짧고요. 한편 사장님의 의견을 거슬러서 된장찌개에 합의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점도 있는 거죠. 그 단점은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더 나은 의견인 된장찌개에 합의할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짜장면은 장점은 있는 거예요. 짜장면의 장점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건 큰 장점이죠. 신속하게 결정.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의견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또 시간이 황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래프 진짜 특이한 게 예. P가 0.7일 때는 예. 짜장면 쪽으로 올라가는 듯 다시 하다가 또 내려가죠. 내려가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도 재밌는 결과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람들의 의견 교환이 적당한 용도로 활발하면 오히려 나빠요. 사람들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쁜 모습의 커브가 요거예요. 이거는 어떤가요? 짜장면으로 합의해요, 결국.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사장님의 의견이 짜장면에 합의해요. 더 안 좋은 의견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러려면 거기서 피하려면 사람들이 진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재밌네요. 제가 이 연구하고서 이 연구 논문으로 출판했거든요. 네네. 이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조직에 아까 그 짜장면 고집하는 네네. 사장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 처음에 그냥 과장님 3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과장님 3명이 다 우리는 된장찌개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만 듣고 만약에 사장님이 의견을 바꿨다면 그러면 그쵸.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된장찌개 집으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그렇죠. 있는. 행복하게 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조직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얼마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최상층에 있는 조직이 어쩌면 성공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연구하고 나서 제가 그 대학원생들하고 연구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에게 해주게 되는 충고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는 제가 그 짜장면 고집하는 사장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 짜장면 고집하는 사장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 얘기를 믿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엉뚱한 얘기하면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거의 어렵죠. 네,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방법이 뒷담화를 하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뒷담화를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뒷담화가 바로 지금 앞에서 보신 이 네트워크 그림에서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정확히 뒷담화입니다. 이 직원들끼리는 서로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가 사장님에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여기선 2, 3, 4번의 역할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서로 다른 부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좋은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런 상명하복 구조가 좋은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모든 조직이 최종 결정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조직도 많이 있어요. 제가 떠오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군대 같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 적군하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 아군 쪽에서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다 둘러앉아갖고 일주일 동안 토론할 시간이 없죠. 그때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선의 선택이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 중에 최종 합의한 의견이 얼마나 최적의 의견이냐 보다도 빠른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상명하복 구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강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군대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전시 상황에서 군대 안에서의 의견 소통의 채널은 어쩔 수 없는 상명하복 구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결정이 그렇게 조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합의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더 바람직한 의견을 선택을 하기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연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오늘 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물리학하고는 조금 다르시죠? 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연구들도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연구들도 저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예요. 저는 물리학이라는 것이 저는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물리학이냐 물리학이 아니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대상이라도 제 물리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물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제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과학자 중에 정말 따뜻한 세상에 대한 시선을 가진 물리학자를 만났고 그런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조금 감동을 해가지고요. 네네. 여기 한 분이 이런 게 네네. 물리라면 정말 물리학과 갔을 그렇죠. 듯이라고 저분은 뭘 남겨주셨네요. 전공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또 과학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